그 입구에는 일반 주차장이었고, 안녕하세요, 여리여리 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소기업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제 요청하신 것 중에 급여, 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 하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조금 황당한 일을 많이 겪었던 부분이라서 이 이야기를 할 게 되게 많아요. 이야기를 할 게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제와 시급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기술직군들, 이제 뭐 기계 만지고 하시는 분들은 시급, 뭐 아르바이트생 시급이 아니라 근로하는 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연봉제는 이제 뭐 이제 포괄임금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저녁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야근을 해서, 이게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야근을 하면 대략적인 근무 시간이 나와요. 그 근무 시간을 전체로 묶어서 연봉을 하고, 따로 이제 그 근무 시간이 넘어갔을 때에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은 그 외에 야근이나 추가 근무도 연봉에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곳도 있죠. 일단 그냥 크게 나눠서 연봉제랑 시급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대부분 근무했던 곳들은 연봉제였어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한국말이라는 게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참 이제 말을 참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또 안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한국에서 첫 직장 자체는 굉장히 사장님들도 좋았었고, 제가 이제 상사랑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렇게 이직을 한 경우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몇 군데 이직을 하게 된 경우 자체가 이제 급여 문제가 많았어요. 가장 첫 번째, 급여가 밀리는 곳.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일을 하는 목적이 돈을 벌고 저희가 살아가고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돈을 번다라는 것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일의 즐거움, 보람 이런 것도 있겠죠. 그것과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에요. 월급쟁이라고 표현을 하죠.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한 달 벌어서 한 달 삽니다. 그런데 급여가 약속한 급여일에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들이 생기죠. 작은 문제들도 있지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특히나 이제 부양가족, 이제 전업주부가 된 와이프가 있거나 아니면 아기들, 자식들이 많은 경우는 매달 나가는 좀 공과금을 떠나서 자녀 학비 그리고 학원비 등등,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월급이 밀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는 또, 그래, 회사가 힘드니까. 그나마 좀 양심적인 분들은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불러서 직원들 다 모아놓고, 지금 저희 회사가 원청에서 결제해준 대금이 조금 밀려서 급여가 하루 정도 밀릴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사과를 하시고, 근로자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양반들, 굉장히 좀 이제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씩, 2주일씩 밀리는 분들도 봤고, 몇 달씩 밀리는 회사들도 제 지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의 특징은 일단 월급이 밀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직원들한테 미안해하지 않아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지금 이거 세금 다 내고 이것저것 다 내고 하면 나도 먹고 살기, 내 월급도 못 가져가는데 너네들 월급,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장님들은 아닌 거죠. 그런 분들은 사장님의 그릇이 아니죠. 사장님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직원들이 사장님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빼고 얼마가 남는다는 걸 왜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우리 근로자들은 그 근로에 한 대가를 받는 게 월급이에요. 어떤 사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기계 사가지고 이거 기계 할부금 얼마, 그리고 내가 세금 얼마, 부가세 내고 세금 내고 여기 공장에 전기세, 인건비, 이것저것 내면 나도 남는 게 없다. 너는 얼마를 가져가지만 나는 이거 처음에 번 거 같지만
내고 나면 너보다 더 적게 가져간다. 그거 어떡하라고요? 예, 근로자한테. 근로자분들이 그거 근로계약할 때 이 사장이 얼마 가져가 얼마 남으니까 혹시나 사장이 적게 가져가면 너네들도 월급을 늦게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 없잖아요. 그런 게 힘드시거나 감당하기 힘드시면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예. 반대로 사장 많이 번다고 우리한테 월급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이제 상여금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급여가 밀리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상여가 밀리는 게 아니라 일단 급여가 밀리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먹고 살겠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회사는 거의 힘들죠. 그렇게 급여가 밀리면은 일단 사장님하고 직원들의 일단 믿음의 관계가 깨져요. 말 그대로 정말 죄송하다. 뭐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좀 동의를 구해서 한 며칠 조금 기한을 달라, 봐달라. 이런 거는 그 회사의 안위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직원들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너라는 사람들은 정말 직원들이 내 월급이 밀리느냐, 우리 회사가 망하진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순전히 온전하게 일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게 오너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대부분 제가 있던 뭐 일명 우리 마치 꽃바라 그러죠. 조그만한 그런 공장들에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힘들죠. 예. 그냥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서는 월급 제때 나오는 게 복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임금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불합리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이제 우리한테 월급을 주는 거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힘드니 어떠니 다른 데는 힘들어서 월급을 안 주지만 우리 회사는 잘 챙겨줍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 당연히 챙겨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더 황당했던 거는 연봉 계약을 할 때 13으로 나누는 데가 있어요. 일단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데가 있죠. 제 퇴직금을 왜 연봉에 넣습니까? 연봉은 연봉이고 퇴직금은 퇴직금이죠. 그러니까 연봉 계약을 할 때 더 많이 주는 것처럼 부풀려서 적어 놓는 거예요. 1년이 지나야지 퇴직금을 받는데 1년이 안 돼서 그만두면 그 퇴직금 못 받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불공정 거래죠. 뭐 그걸 이제 노동법으로 따져서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참 그것도 받기 힘든 것도 많죠. 준다 해놓고 안 주는 곳이 많죠. 일단은 연봉 계약을 했을 때 연봉 계약을 13으로 나누는 회사,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회사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가 밀리는 회사,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급여가 밀리는데 그걸 더 당당하게 생각하고 나도 힘들다 라고 말 그대로 배째라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신데 그건 기본이 안 된 게 아니라 정말 노동청에 가서 이제 고발을 당해야 되는 경우예요. 예. 그리고 더 웃긴 회사, 제가 경험한 회사예요. 예. 일단 퇴직금도 연봉에 포함되었었고요. 상여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 상여를 연봉에 녹이는 회사가 있죠. 예. 말 그대로 상여는 보너스란 개념이잖아요. 구정 때, 그리고 추석, 그리고 여름 휴가인데 그런 명절이 있을 때마다 저희 회사를 위해서 고생하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고마움의 표현으로 말 그대로 보너스, 상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연봉에 넣어요. 연봉에 다 갈아 넣어요. 그러면 제 원래 연봉은 도대체 얼마인 거예요? 예. 그런데 하물며 제가 갔던 회사는 연봉 나누기 13으로 퇴직금도 연봉에 포함을 시켰고요. 더군다나 상여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뭐 그래. 그래도 뭐 연봉이 뭐 이전 회사보다 거의 1,000만 원 이상 뛰었기 때문에 별로 생각을 안 했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4달 정도 지나서 이제 구정때가 됐어요. 예. 그럼 상여가 나와야겠죠. 월급날이 됐는데 월급만 나오고 상여는 또 안 나오는 거예요. 뭐지? 다른 분들은 다 들어왔어요. 제 상여는 안 들어왔어요. 그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상여는 3개월 이내 그런 조항이 아니에요. 상여를 월급과 별개로 주시는 곳은 상여는 100%를 뭐 1년 뒤에 상여를 지급하는 곳이 있고 아니면 뭐 3개월이 지났을 때는 30%, 6개월이 지났을 때는 50%뭐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처음에 근로계약을 했을 때 상여 자체를 제 연봉에 포함돼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연봉계약을 했잖아요. 예.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죠. 회사에서 저 친구 저 연봉계약에서 상여 포함이라고 했는데 몇 개월 안 됐으니까 당연히 상여 안 주는가 보다 생각하는 거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상여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연봉계약에서 상여 포함이면 그건 제 월급인데 바로 제가 재정기획부 올라갔죠.
재정 담당하시는 분한테 왜 제 상여는 안 나옵니까? 말 그대로 난리를 쳤죠. 또박또박 다 물어보면서 저는 연봉 계약했을 때 상여 포함으로 뭐 이렇게 이 금액에 계약을 했는데 왜 상여는 안 나옵니까? 예, 이거는 계약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따졌어요. 아, 네, 이렇게는 회사 못 다닙니다. 이 노동청에 신고하고 회사 그만둘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딱 내려오니까 5분 만에 입금이 됐어요. 더 웃긴 거는 다른 부서예요. 그러니까 재정기획부는 메인 부서를 관할을 했고 제가 속한 팀은 어떻게 보면 외인 부대죠, 외인 부대. 따로 이렇게 특별한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이었는데 돈은 나갔었어요. 돈은 나갔어요. 예, 제 상여도 지급이 됐었어요. 근데 그 부서장, 그 외인 부대를 맡고 있는 부서장이 이제 저를 어리숙하게 본 거죠. 외국 생활하고 한국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들고 있었던 거예요, 상여금을. 말 안 하면 자기 꿀꺽 가려고. 그래 난리를 치니까 그 재정기획부도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예, 누구누구씨 왜 상여가 안 나갔냐. 예. 그렇죠. 그 재정기획부에는 다 나갔다고 생각하고 저보고 내려가 있으라 확인하고 알려주겠다. 제가 그 재정기획부 지휘관한테 확인하고 바로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거 확인 안 되면 바로 그만둡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죄 없는 그분한테 이제 화를 내고 왔어요. 그런데 저희 그 외인 부대에 예, 이제 부서장 밑에 있던 분이 저한테 전화 오더만 아 그래 너 저기 상여가 잘못 입금된 것 같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그래서 나와. 다시 입금 바로 됐으니까 확인해라.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슈화를 난리를 쳐서 이슈화를 안 시켰으면 그 돈은 아마 그 위에 사람들이 꿀꺽했겠죠. 이런 회사도 있어요. 그 이후로 제가 근무하는 동안 그 부서에서는 상여를 가지고 장난친 적은 없었어요. 예. 참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 사람이 좀 독할 것 같으면 챙겨주고, 좀 어리숙하면 그냥 넘어가고, 예. 그리고 저한테 메일로 알려주신, 예. 정말 저도 좀 웃겼는데, 사장님이 틈만 나면 돈을 빌려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4명이서 운영하시는 공장인데, 이제, 뭐 좀 틈만 나면 사장님이 돈 좀 빌려달라, 돈 좀 빌려달라 한대요. 아니, 무슨 돈이 있어요. 월급쟁이가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데. 그분이 이제 뭐 차도 좋아하고, 차량도 조금, 뭐 중형차 정도를 이제 운행하고 다니니까, 좀 깔끔하게 다녔나 봐요. 돈이 좀 있어 보인다고 그 사장님께서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냥 뭐 하루가 멀다고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안 빌려줬죠. 예. 안 빌려주니까 이제 좀 티를 내는 거예요. 싫은 티를. 그 이제 다른 직원들,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직원들한테는 좀 돈을 조금 융통을 했나 봐요. 예.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직원들 사이에서 아, 저 친구는 내가 그런 부분 때문에 돈을 좀 융통해 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 빌려준다. 좀 의리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으로 또 뒷담화를 하신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분께서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다니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사장님과 이제 저랑 좀 성격이 비슷한 사람인가 봐요. 사장님과 이제 면담을 신청했대요. 그 제가 돈 빌려던 것 때문에 어떤 뭐 그런 불이 있고 그런 얘기가 도는데 나는 이래서 일을 못 하겠다. 예.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 그만둘 때도 그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 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당신이 얼마나 이 회사를 생각하고 나를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면담을 하다가 아 정말 미련 없이 딱 그만두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 진짜 이런 급여, 예, 급여 관련해서는 정말 저도 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제가 진짜 4번 정도 이직을 하는 동안 한 번을 제외하고 거의 3번은 급여였어요. 준다고 해놓고 뭐 여기서 급여가 3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입금하고 이 정도면 생활이 될 것 같으니 나머지 200만 원은 뭐 다음 달 월급 때 주면 이런 말도 안 될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그것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한 적도 있고 예예 참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받았지만 뭐 말 그대로 이제 뭐 상처뿐인 승리인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져서 즐거울지 모르지만 정말 제 입장에서는 뭐 애가 타고 어떻게 보면 참 괘씸하죠. 예, 사람으로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그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결국에는 돈을 주면서 참 내가 내 돈을 받는 건데
참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을 빼앗겼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 참 그런 돈이 뭔지, 그런 급여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얼굴을 붉히고, 예, 안 좋은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돈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참 이 얼마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 예, 작아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예, 돈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회사들은 정말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쉬워도 하루 밀리고 이틀 밀리고 일주일 밀리고 그래도 아쉬워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그런 분위기를 계속 버티면 이게 악순환이 돼요. 사람을 계속 그런 식으로 구해요, 거기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중소기업 썰에서도 얘기했겠지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희가 감내하고, 아, 이건 부당하구나. 내가 월급이 밀려도 그래도 이런 회사는 정말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가겠다. 그건 본인 선택이에요. 본인이 그런 힘든 거를 감내하고 끝까지 그 회사를 고집하면 저는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선택하신 본인이 좋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부당한 경우를 겪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좋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존감도 낮아지고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그리고 참 그 사람들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내 월급은 안 나오는데 사장이라는 사람은 외제차 끌고 다니고 뭐 자기 가족 먹는다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니고 뭐 이런 게 막 우리가 단체로 쓰는 단체 카톡에 막 프로필로 올라오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이제 결론을 드리자면 일단 참 이게 뭐 사람 낳고 돈 나지 돈 낳고 사람 낳나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정말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예. 직원과 사장 간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믿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급여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직원들도 정말 이 회사를 올 때 돈 걱정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집중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수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들이 더 향상되는 좀 말 그대로 이 집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삼각형의 꼭지점이 그 회사의 운영하는 그런 경영의 방향과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옆에서 돈 문제, 뭐 사람 문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우리의 주의가 흐트러지면 그 회사는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예.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중요할 순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